세상에서 가장 큰 울타리는 퀸즐랜드에서 남호주까지 5,000km가 넘는 거리에 걸쳐 있습니다. 이 철조망을 쭉 펴면 런던에서 뉴욕까지 쉽게 연결할 수 있고 그 옆으로 걸어가면 6개월이 걸려야 완주할 수 있어요. 호주 국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호주가 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장벽의 목적은 일부 동물종을 서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호주인들이 이 울타리의 일부를 건설하기 시작한 건 18세기 후반이었습니다. 그들은 멜버른과 시드니와 같은 도시가 번성하는 활기차고 번화한 지역과 척박하고 건조한 오지를 분리하는 장벽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들은 땅속 깊이 파낸 나무 기둥을 약 2m 높이의 철망으로 연결했습니다. 울타리의 일부에는 전기로 충전된 두 번째 층도 있어요. 이 울타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빨간색과 흰색 조명을 추가해서 밤에도 보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인원으로 구성된 팀이 풀타임으로 이곳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지역 당국은 이 공사를 유지하기 위해 약 75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딩고 때문이에요. 늑대를 닮은 딩고는 호주에서 가장 큰 육식 포유류로 최상위 포식자이기도 해요. 특히 퀸즐랜드 남부에서 양을 자주 노리는 딩고는 지역 농부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울타리는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지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일부 딩고는 여전히 몰래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야생 낙타가 울타리에 부딪히기도 해요. 호주에는 낙타의 개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 인공적인 해결책은 지역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울타리 안에 딩고가 더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딩고가 줄어든다는 건 캥거루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캥거루가 많아지면 양과 먹이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몸집이 큰 캥거루만 압박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작은 동물과 녹지 역시 변화를 겪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식물과 작은 동물의 다양성이 줄어든 것을 발견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양은 영양가가 낮아져 식물 성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울타리는 동물의 이동과 종자 확산을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모래 언덕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사구를 지탱해줄 풀이 줄어들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울타리 양쪽의 캥거루를 관찰한 결과 울타리 안의 새끼 캥거루가 평균적으로 더 가볍고 작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깥쪽 새끼들은 나이에 비해 발과 머리가 더 컸어요. 그리고 그게 다른 먹이를 먹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딩고와 땅을 공유하게 된 캥거루들은 생존을 위해 더 빨리 몸집을 불려야 했던 거예요. 반대로 울타리 안의 동물들은 같은 종류의 압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느리게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먹이를 놓고 다른 많은 생물과 경쟁해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크기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이러한 차이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유전자 적응의 결과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딩고를 길들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딩고가 한때 호주에서 반려동물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요즘 딩고는 늑대, 하이에나, 코요테처럼 야생성이 강한 동물이에요. 딩고는 대부분 생존을 위해 무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예리한 본능을 타고난 단독 사냥꾼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길들이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호주인들은 딩고를 멀리하는 데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법까지 마련하고 있어요. 횡단 게이트를 열어두면 최대 3개월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울타리를 훼손하면 6개월간 자유를 잃을 수도 있어요. 호주인들이 울타리가 동물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딩고 때문에 울타리가 필요하기 전에 그들은 심각한 토끼의 침입을 경험했습니다. 토끼는 귀엽긴 하지만 농사에 사용되는 토지를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세 부분으로 된 울타리를 생각해냈어요. 첫 번째는 남쪽의 레이븐스 토프 근처에서 필바라 해안의 파두역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 길이는 1770km가 넘었고 당시 전 세계에서 끊어지지 않은 최장 길이의 울타리였습니다. 이 모든 토끼 문제는 토마스 오스틴이라는 한 남자에게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요. 1859년 처음 호주에 왔을 때 그는 토끼 몇 마리를 야생에 풀어놓으면 이곳에 약간의 매력을 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토끼는 호주가 원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는 천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토끼는 풀만 있으면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매우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에요.
번식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라 어미 토끼 한 마리가 1년에 4번 임신할 수 있고 새끼를 많게는 한 번에 5마리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토끼의 수는 급증했어요. 80년대 후반 토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해지자 지역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현재 가치로 약 2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상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도 상금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10년이 조금 지난 후 한 위원회가 모여 울타리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울타리를 유지하는 일은 복잡했습니다. 검열관들이 감시를 맡았고 각 검열관은 약 800km 길이의 구간을 담당했어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사용하다가 낙타로 바꾸기도 하고 낙타를 이용해 카트를 끄는 등 작은 구간을 순찰하는 경계병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동차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거친 지형을 감당할 수 없어 타이어가 계속 펑크가 났어요. 효과면에서는 1902년에 이미 토끼들이 울타리의 반대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후에 또 다른 울타리를 설치했죠. 한동안은 효과가 있어서 지역 당국이 토끼 그물망 대출을 통해 두 번째 울타리 너머의 농부들을 돕는 데 신경 쓰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두 울타리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토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토끼들은 두 번째 울타리 위로도 퍼져나갔고 해결책이 효과가 없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울타리를 만드는 동안에도 교활한 토끼들이 울타리를 뚫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토끼 개체수 때문에 호주 공무원들은 때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딩고 울타리가 가장 긴 울타리일지는 몰라도 가장 이상한 울타리는 아닙니다. 터키의 아쿠아리움 울타리가 그 상을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50m의 수족관 울타리는 고가의 빌라의 바다 전망을 모든 층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물고기와 문어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어요. 투명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3,962m에 이르는 매설 파이프라인을 통해 아쿠아 펜스를 에게해와 연결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수족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물고기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섬세한 울타리를 훼손하거나 물고기 한두 마리를 훔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인은 보안에도 투자했어요. 안면 인식 기능이 탑재된 17대의 카메라 네트워크를 설치했죠. 방문객들은 자유롭게 둘러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경보가 울릴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브래지어 울타리는 또 다른 기이한 울타리 중 하나입니다. 센트럴 오타고를 지나가다 보면 온갖 크기, 모양, 패턴의 브래지어가 장식된 울타리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1969년 이 지역 주민들이 카드로나 벨리로드를 따라 울타리에 매달려 있는 4개의 브래지어를 발견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몇몇은 조금 놀랐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브래지어를 장식에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곧 더 많은 브래지어가 등장했고 관광객들이 꼭 봐야 할 명소가 되었습니다. 인기가 너무 높아서 때때로 이 지역의 교통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어요.